중국어를 배워야 될 것 같아. 중국 여행하려면. 나는 내 듣기만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이런 한국의 문화의 힘도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오빠는 이제 처음 발리 갔을 때도 막 갑자기 막 연예인 간접 체험. 아버님은 어머님한테 속옷을 찾으시네요. 막 내가 그런 말 하는지도 몰랐는데 내가 그거를 막 입 밖으로 내뱉었대. 같이 마셔야지. 그렇게 마시고도 아직도 학습이 안 됐어? 그렇게 학습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 목마르면 마시는 거죠. 아니야. 마시고 싶으면 일단 가운데로 갖고 와. 마이너스 룰. 맛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소박한 안주에 맛있는 맥주면 행복한 애들인데 이제 막 고급 안주를 막 때려 넣어주시고 나는 까먹는 이라서 슬펐다. 사실 난 아예 모르니까 둘의 중국어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겠어. 고급이야. 고급이겠지. 근데 가끔 못 알아들음. 네? 못 알아듣는 건 지방의 억양 때문이야? 어양도 있고 말 너무 빨리 하거나 그러면 보통 못 알아듣는 경우가 뭐 어떻게 말해야 돼? 한국말로 치면. 그걸 표현하면 아무튼 오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왜? 이렇게 아무튼 오해보세요. 이렇게 뭐해? 뭐 한국 사람 중에도 발음 안 좋은 사람이 얘기하면은 여러 번 확인해야 되니까. 그거랑 같은 거지. 근데 정말 편해. 가운데로 갖고 오랬지. 야, 여기 오기 전에 일본 만화를 볼 게 아니고 중드를 좀 보고 왔었어야 돼. 일본만은 보고 왔어요? 요즘 계속 일본 만화랑 일본 드라마를 보고 있어가지고. 아, 아까 그래서 계속 여행 중에 일본어가 잘 됐지, 언니가?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럼 이게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막 새어 나와 이렇게. 그치? 언어 하는데 되게 학습 능력 좋은 거 아니야? 특화되어 있는 언어감이 좋은 거지. 근데 영어는 왜 그런가? 아, 나 안 들려. 원, 투. 근데 약간 중국어도 좀 그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어. 약간 내 성격이 이제 점점 반영되기 시작했어. 나는 그냥 계속 연습해보고 완성된 문장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완성된 문장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긴 하잖아. 근데 그리고 영어는 사실 브로큰 잉글리시 쓰는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발음 안 좋은 사람도 엄청 많더만. 그리고 여행지에서 영어를 쓸 때는 영어권 국가가 아닌 이상 오히려 더 쉽고 간결하게 말하는 게 더 잘 알아듣기 때문에 베트남 진짜 쉽게 말해줘야 더 알아듣는 것 같아. 괜히 막 유려하게 막 완벽한 문장 해봤자 못 알아들음. 내가 연습해보고 싶으니까. 그거는 영어권 국가에 가서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요즘 스픽하는 중. 돈 많이 돼. 말 많이 하게 되니까 확실히 말을 해야 돼. 말하다 보니까 조금 알 것 같기도 해요. 의문문이 진짜 저는 헷갈리거든요. 아, 앞으로 갖고 와서 하는 그런 거? do를 붙일 것인가, is나 are을 붙일 것인가. 그리고 복수도 너무 헷갈려. 복수면 r부터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게 모르겠고 감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뭔가 계속 뭔가 말을 하다 보니 뭔가 좀 알 것 같기도 하다.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맞아,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고 난 그거 생각하면서 해가지고 좀 오래 걸려. 하다 보면 되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그걸 항상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나를 말하면서도 내가 확인을 하면서 얘기하니까 자꾸 늦게 나가고. 걔네 눈치 못 할 때? 언어를 하려면 그냥 바로 팍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맞든 안 틀리든 어쨌든 소통의 목적을 넣어야 되는데 나는 그 문장 그 자체의 완성도에 더 집중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난 그게 너무 힘들어. 꼴값 뜬다고 하는 거야 그런 걸. 물론 막 대충 말하는 게 오래 지속되면은 이제 엉망진창인 문법으로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게 큰 단점이긴 근데 한데. 그게 초보일 때 그렇게 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정이 되는 거죠.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애기들도 처음에 그냥 엉망진창인 문법으로 말하지만 그거를 평생 하진 않잖아요. 근데 나는 약간
중국어가 브로큰 문법이 많아. 밥 먹었어. 그래. 아니 오늘. 막 이런 느낌은 거의. 도치법이라고 하죠. 근데 뭐 이걸로 벌어먹고 살 거 아닌 이상 의사소통 되잖아. 비전공자 이 정도 하기 쉽지 않고 전공자도 이 정도 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냥 여행지에 가가지고 그냥 현지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다? 딱 그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근데 확실히 중국을 즐기려면 중국어를 해야 되고 영어가 여전히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어를 배워야 될 것 같아. 중국 여행하려면. 중국인과 상호작용을 하려면. 나는 내 듣기만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미 귀는 어느 정도 뚫렸으니까 말하는 건 또 금방일 거예요. 언제쯤 뚫리죠? 이미 나이가 40이네. 언니는 많이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저도 잘 못하다가 중국에서 살면서 이렇게 늘었다가 갑자기 팍 꺼졌다가 한국에 생활하면서 말 안 하면 그리고 대학원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거의 번역 위주로 일을 해가지고 팍 꺼졌다가 지금 회사에서 또 중국인이랑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오르고 이런 시기예요. 근데 나도 내가 듣고 읽는 거, 읽고 쓰는 것만큼 영어를 말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난 꿈도 영어로 꾸고 하는데도 말이 그만큼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데 그거는 진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 난 듣기는 안 들리는 거 거의 없거든. 근데 말하려면 생각이 안 나. 물론 그게 약간 중국어 실력의 문제도 한 50 정도 되고 나머지 50은 한국말 단어 생각 안 나는 것과 같은 문제로 발생하는데 맞아. 중국인이 이렇게 말했었지 했는데 내가 또 말을 하려면 중국인이 무슨 표현 썼더라? 약간 이런 때가 있어. 그 결국 답을 보고 들으면 아는 문장이잖아. 어디 그냥 가져가 지금. 그럴 거면 혼자 비행기 티켓 끊어와서 혼자 마시는지 뭐하러 이렇게 다 끌고 와가지고서는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죄송합니다. 한참 중국어 쓸 일 없었을 때 진이 너 왜 이렇게 중국어 못 되졌냐면서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이러면서 그랬는데 저번에 만났을 때 오 중국어 잘하네? 왜? 어떤 면에서 잘한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막 뭔가 슈르륵 이렇게 말한다면서 유창성이 늘었구나. 근데 현진이랑 확실히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 나는 영어를 한국에서만 배우고 석사 때 잠깐 이제 영어 영국인들하고 쓰고 그거 말고는 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영어화자들이랑 하니까 그 사람들도 브로큰 잉글리시 쓰고 나도 브로큰 잉글리시 쓰니까 거기서 좀 자신이 없어. 내가 쓰는 이 문법 이런 거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말이 이렇게 나올 때 그러니까 원어민이 이렇게 말하더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술술술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 약간 계속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도 중국에 있을 때 외국인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그 국가마다 유행하는 표현이 있어. 맞아. 나는 또 되게 인도 사람들이랑 말이 많이 해서 인도식 영어를 나도 모르게 쓰는 게 있다? 근데 이걸 들으면서도 뭔가 입력은 되는데 이걸 중국인이 쓰는 걸까? 약간 의심도 들고. 근데 또 항상 친구들이 내가 나 영어 말하기가 자신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너랑 의사소통 다 되고 네가 하는 말 다 알아듣겠고 근데 왜 그렇게 말하냐 라고 한단 말이야 또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말하는 게 전달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뭐 테크니컬한 걸 전달할 땐 또 어려움이 없어 근데 오히려 막 일상적인 걸 말할 때 그게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운 거지. 그리고 특히 약간 그 세대에 풍미했던 문화 이런 거 모르니까. 그래서 일부러 빌보드 탑백도 막 예전 것도 막 다 찾아서 듣고 가사도 다 한 번씩 보고 왜냐면 걔네들은 그걸로 대화를 많이 하니까 특히 막 이렇게 술자리에서 가볍게 얘기할 때는 뭐 걔네들도 막 10대 때 뭐 20대 때 유행했던 음악, 가수, 영화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모르면은 대화에 못 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우리가 막 이효리 말했는데 모르면은 대화 안 되듯이 그런 거지. 그런 거지. 뭐 내가 10분 안에 다 해결해 줄게 이랬을 때는 그 말이 왜 나왔는지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유머 거기 뭔가 유행어에서 파생된 이런 거 모르면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거 좀 어려운 것 같아 확실히. 그 맥락을 파악하려면은 거기에 진짜 살지 않는 이상이야. 그 또 시대관이 쌓여야 되는 거니까. 진짜 많이 달라졌어. 20년 전쯤하고 비교하면 내가 본격 외국 음악 다니기 시작한 게 2007년 그때부터 이제 막 다녔는데 그때는 다 지나가면 막 치나, 차이나 막 이러고 막 니하오 다 이렇게 인사했지 뭐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 없었는데 요새는 다 지나가면 일단 안녕하세요라고 해. 진짜 어디를 가든. 아프리카는 아직 말라위 갔을 때는 아직 니하오라고 하긴 했는데
내가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면은 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랬는데 동남아시아 쪽은 확실히 이제 다 안녕하세요. 엄청 많이 확실히 체감돼. 그러니까 요번에 뭐 발리나 쿠알라룸푸르 갔을 때도 그러니까 예전에 발리 갔을 때랑 또 다르지. 아 물론 오빠는 이제 처음 발리 갔을 때도 막 갑자기 막 아니 그때도 근데 거기에서는 거리에 막 블랙핑크 노래가 계속 나왔었고 그때도 느꼈잖아. 오 여기는 한국 노래가 거의 자국 노래처럼 계속 울려 퍼지네. 뭐 어디 쇼핑몰 가면 계속 케이팝 나오고 막 그랬었어. 그래서 그때도 되게 생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2018년 4월이었나? 그때 오빠 처음 이제 발리에 왔는데 그때 이제 약간 하교하는 조그만 이제 미니 밴 같은 게 교통수단인데 거기 이제 여자애기들이 다 잔뜩 타고 있었는데 걔들이 내가 옆에 걸어가고 있었어. 걸어가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오빠가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손을 흔들었을 때 막 이랬어. 근데 거기가 버스 전체가 차가 막히는 골목이었다? 그래서 차는 이렇게 좀 앞으로 갔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걸어갔더니 또 만난 거야. 그때 얘가 연예인 간접 체험. 연예인가 근데 갑자기 막 되게 평소에 안 짓던 막 약간 잘생긴 표정 막 이렇게 짓는 거야. 끄덕. 막 이런 우리 소녀 팬들 그래서 재수없어. 갑자기 막 잘생긴 표정 지음. 그때 찍어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로 하면 누가 믿겠냐고. 그때 안 찍었어. 아까 그 17살짜리 애가 하는 것처럼 했겠지. 그 귀여운 상황이야. 진짜 귀여웠어. 되게 웃겼어. 진짜 생각해봤을 때 뭔가 이런 한국의 문화의 힘도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거기 플러스 이 집주인이 부탁한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가 주요 도시가 아닌 약간 시골급에 속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 왜 굉장히 시골 들어갔을 때 외국인 나타났을 때 하는 반응 그거까지 모든 게 취업된 것 같아. 뭔가 일반적인 외국인 관광객이면 찾지 않을 곳을 외국인이 찾으니까 신기한 거지 외국인. 신기함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궁금해. 그러니까 베이징이나 상하이 이렇게 떠올리잖아. 그 중국의 대도시. 거기에 원투잖아. 거의 베이징, 상하이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칭다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시골은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나라에서 약간 양꼬치엔 칭따오 막 이런 거 칭따오 맥주도 있고 그러니까 칭따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모르는 곳은 유명한 아니죠. 도시잖아. 완전 시골이라고 생각되진 않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면 맥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정도는 떠올리니까 우리가. 맞아. 근데 시골까지는 아니고 중국에서도. 아니 그 내가 왜 지금 단어가 시골이라고 말하는 게 그 시골이 아니라 드라마 제목 자체가 무슨 작은 마을의 소소한 이야기 뭐 이런 류의 제목이야. 그걸 번역한 게 있었는데 그 걔네가 계속 이렇게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런 식의 인물이 나올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 근데 그냥 완전 대도시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칭따오 같은 느낌이야. 대륙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요 정도면은 그렇게 큰 도시라고 안 친다. 주요 도시인 곳을 제외하면 좀 그런 성향이 좀 있긴 한 것 같아. 그리고 굉장히 순박해. 그 드라마 속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부산, 인천 정도가 진짜 큰 도시라고 생각하고 또는 인구수에 따라 가지고 뭐 특별시로 지정되기도 하고 자치도로 지정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광역 지역이라는 게 우리는 딱 있는데 중국에서는 또 그렇게 되어 있는 아주 큰 규모의 도시를 지칭하는 단어가 따로 있다든지 뭐 그런 게 1선, 어. 2선 이런 그거는 관광지에 따라서 볼만한 대로 지정한 거 아니야 그거는? 그 도시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도시 뭐 약간 느낌. 1선, 2선, 3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찾아본 바로는 작년부터 1선 도시로 작년부터? 분류가 됐대. 근데 또 진짜 작년하고 올해하고 느낌도 달라. 그러니까 확실히 달라. 그러니까 작년에는 진짜 여기가 많이 침체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도 막 없고 좀 뭔가 황량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들이 엄청 모일 법한데 이런 정도의 규모의 건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좀 빠글빠글할 법한데 너무 조용해서. 막 맥주 그 박물관 거리도 문 많이 닫고 막 그랬는데 손님도 이번에는 없고. 다 휘황찬란하게 불빛들이 막 그러니까 물론 축제 기간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축제 기간에 와서 그런 건지는 또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사람들도 엄청 빠글빠글 많고 오늘 그 오리 고깃집 그 앞에서도 왜 한참 서 있었잖아. 왜 앞에 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게 앞에서 한참 서 있었는데 그때도 봤을 때 다른 가게가 없었었어. 생각해보면 그 골목이 되게 조용하고
약간 이 가게만 잘 되고 있는 느낌이었단 말이지. 근데 오늘 나는 진짜 그냥 그 주택가에서 먹는다 생각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식당 가였던 거야. 그래서 뭔가 일선 도시로 지정되면서 뭐 중앙 정부의 지원을 뭐 어떻게 받는 그런 게 있나 뭐 싶기도 하고. 그냥 우리나라 블로그나 이런데 칭다오 관련해서 정보 같은 거 뭐 여행하려면 얻으려고 찾아보잖아. 그럼 칭다오에 대한 정보가 진짜 거의 없어. 기본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잘 안 가는 도시이기도 하고 칭다오는. 그러니까 칭다오 맥주 이런 거나 생각하지 뭐 맥주를 먹으러 꼭 거기까지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있으니까. 근데 결국엔 그 칭다오 맥주가 유명한 것도 칭다오 맥주가 유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양꼬치엔 칭다오 이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잖아. 이거 때문에. 어. 이시엔 정시 일선 도시랑 신이시엔은 다른가 봐. 신일선. 일선 도시와 신일선. 아니 아니, 뭔가 좀 부상하는 일선 도시. 여기 보니까 상해, 광저우, 선전, 심천. 그렇게 4개? 현대적인 도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선은 시안이야 대표적인 게. 서안.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지. 시안, 대련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모르잖아. 서안은 근데 그것 때문에 관광 많이 가지 않아? 진시황 그것 때문에 많이 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보통 관광을 간다면 뭐 어르신들 산, 계림, 시골 산 보러 장가게. 뭐 진슈ang, 뭐 운남 막 그런 약간 TV 나오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닌가? 상하이는 근데 막 수학여행 이런 걸로도 꽤 가지 않나? 디즈니랜드가 일단 있으니까 북경은 그 자금성. 근데 칭다오는 진짜 맥주 아니면은 칭다오로 관광을 가야겠다. 뭐 유적지가 크게 있거나 그렇지. 자연 경관 막 엄청 여기만 있는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국 하면 딱 떠올리는 게 유구한 역사. 그 역사와 관련된 콘텐츠에 연결지어가지고 항상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잖아. 나도 그렇고. 근데 그건 오빠가 역사광이라서. 그건 물론 그런 걸 수도 있어. 근데 뭐 베이징이나 뭐 상하이도 그렇고 뭐 명나라 시대 유적이 엄청 크게 있고 거기 가면은 그걸 볼 수 있다라는 게 떠오르는데 칭다오 맥주 공장? 그렇게 생각하면은 맥주 하나로 브랜딩을 엄청 잘한 거 아니야? 맞아. 칭다오 하면 칭다오 맥주니까. 근데 또 역사를 속속들이 살펴보면 독일의 침략으로 청나라가 져서 또 칭다오의 큰 지역을 할양을 하고 독일한테 그리고 독일이 여기에 살아가면서 독일 양식으로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그걸 반환받은 이후에도 그 양식으로 지켜지고 컬러들이 지금 뭐 약간 핑크빛 뭐 기와 같은 색깔이라든지 건물 벽체가 연한 옐로우 톤 이런 게 다 그때의 양식을 다 따르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자체가 또 컨텐츠가 되는 것 같고. 여기에 특색인 거지. 그러니까 뭐 지방 정부에서도 그걸 고려를 해가지고 뭐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내주는 것 같아. 왜냐 그렇지 않으면은 색깔이 이렇게까지 다 획일화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뭐 유럽이나 뭐 이런데 봐도 그 건물 벽체 색깔을 뭘로 해야 되고 지붕 색깔을 뭘로 해야 되고 딱 정하잖아. 유럽 같이 역사가 되게 오래된 도시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여기가 건물이 너무 높다. 뭐 이런 게 약간 이질감이 든다라는 생각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 자체로 나는 그 석양이 질 때 좀 그런 건물 벽체에 반사되는 색깔이 난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오히려 낮에 보면은 너무 되게 획일화가 돼 있는데 너무 다 같은 풍경인데 건물까지 높다 이러니까 좀 약간 뭔지 모르는 위압감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데 근데 나는 우리나라 요새 많이 보이는 다 유리로 된 건물보단 나은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홍창. 그러니까 그런 건물들이 우리나라는 너무 많으니까 에너지 효율도 다 떨어지고. 다 뭔가 약간 미래적이고 도시적인 느낌은 있긴 하지만 진짜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난 생각해보면 약간 아까 홍 대표가 말한 것처럼 중국의 역사나 이런 걸 구경하러 오는 걸 좋아했지 사실 이렇게 아무 뭐 구경하러 온 게 아닌 게 칭다오가 처음이었어. 하다못해 뭐 박물관을 간다라고 해도 맥주 박물관을 가잖아. 대만을 갔을 때도 대만의 그 박물관 중앙 박물관이 거기서 중국 모든 게 다 있는 거니까 그런 거 보러 가. 그 다 보려면 40년인가 50년 걸린다더라. 확실히 칭다오는 뭘 보러 오는 곳은 아니야. 그러니까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와도 좋다. 약간 이런 거지. 근데 나한텐 딱 맞아. 나는 막 이렇게 관광지를 막 돌아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사람 사는데 다 똑같다라는 주의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 도시에서 나는 식재료와 그런 기후에 맞는 음식과 술의 조합.
이런 거, 막 레시피, 막 이런 거 배우는 게 좋아서. 근데 또 그런 걸 하려면 관광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균형이 있는 게 좋은데, 좋은 것 같아. 근데 또 원장이 없었으면 굳이 칭다오를 2번, 3번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원장 맥주가 없고 그냥 칭다오 맥주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이런 다른 도시에서도 먹을 수 있고. 뭐 대림동이나 이런 데 가도 먹을 수 있고. 우리 경맥 시키면 되거든. 우리 사무실 근처에도 엄청 맛있는 양꼬치집 있고 자주 가는. 근데 왜 그 칭다오 맥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것도 그냥 칭다오에서 먹으면 더 맛있다 그러지 않았어? 맛있겠지. 갓 나온 거니까. 근데 그런 데다가 더 생으로 먹으려고 하면 이제 원장 맥주, 효모가 걸러지지 않은 걸 먹어야 되니까 이게 탁 우리의 입맛에 너무 찰떡이라는 거지. 그럼 한국에서는 먹을 수 없다는 점. 근데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는 있어. 이 맥주 자체가 굉장히 막 너무 묵직한 그래? 맛이니까. 호불호가 갈릴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게 호일 것 같은데? 웬만하면 호일 수는 있는데 이게 뭔가 걸러지지 않은 그러니까 깔끔한 맛은 아니잖아 솔직히. 엄청 청량한 그런 종류의 맛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막걸리와 같은 그런 묵직함을 갖게 되는 맥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 만들었을 때 와 이거 진짜 신선하고 맛있다라고 느낀 게 좀 그런 지점이지 않았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지. 밀맥주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할 것 같아. 밀맥주? 그러니까 오히려 난 밀맥주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묵직하게 밀맥주가 무거워? 가볍지 않아? 밀맥주 무거워요. 약간 걸쭉한 그런 느낌이 있지. 뭔가 향도 뒤에 진하고 맑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부드러우면서. 한국의 카스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안 맞아. 그런 것만 즐기는 사람은 좀 이거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뭔가 에일 종류의 맥주라든지 그런 종류의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딱 맞지. 그리고 이게 맛이 변하는 정도 며칠 지나면 어떤 맛이 나는지 그걸 알아가는 재미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좀 신기한 게 어제 맥주거래소에서 좀 따른 지 오래된 맥주도 괜찮더라고요, 맛이. 뭔가 좀 더 다른 매력? 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들고 다니다가 미지근해졌는데 그 시간에 되게 맥주는 식으면 늘 별로니까 별로일 줄 알았는데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부드럽고 뭔가 더 묵직한 그런 향이 그래서 느껴져요. 현지인들이 그냥 상온에 두고 먹나? 그런 느낌인 술의 거구나. 온도가 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향이 확 살아나긴 하지. 근데 왜 현지인들이 차갑게 안 먹으니까 상온에서 가장 맛있을 수도 있게끔 맥주를 생산하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좀 많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몇 년, 7년, 8년에 있을 때도 막 노지 맥주라고 하지. 꺼내져 있는 맥주. 그러니까 맥주 뭐 2병 주세요 하면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상온에 있는 걸 우리한테 막 줬어. 혹시 차가운 거 없냐고. 우리는 차가운 거 없다고. 이렇게 애들 많이 했었거든, 상하이에서도. 근데 요새는 아무 데나 들어가도 다 맥주가 냉장고에 있고 그렇잖아. 중국도 그게 좀 많이 변한 것 같아. 근데 왜 막 6병, 7병씩 막 테이블에 놓고 먹어. 그러니까 식는 걸 신경 안 쓰는 거야. 우리는 그때그때 시킬 때. 짝으로 두고. 온도가 올라가는 거 싫어하니까. 온도보다 끊기지 않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럼 맥주 식는 걸 신경 쓰지 않는 거 같고. 근데 또 이게 그 독일에서 만드는 방식으로 하니까 독일 맥주도 이제 권장하는 게 한 4도 정도의 온도에서 먹어라 이런 게 있거든. 그때가 제일 맛있다. 칭다오 공장도 19세기 때 그 독일 사람들이 와서 공장들을 다 만들고 그때 양조하던 방식으로 여전히 지금 만들고 있는 거니까. 근데 어제 찾아왔던 그 젊은 사람들이 젊지만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저씨의 급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한 10살 정도 더 치면 될 것 같은 느낌이지 않아? 결혼도 빨리 하고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빨리 하나 요즘 아직도? 빨리 하는 편이긴 한데 또 많이 느려지기도 했어. 많이 느려지기도 하고 요새 애 안 낳아가지고 지금 고민을 해 여기 중국도. 야, 나 인구 줄어들면 들은 대로 어떻게든 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의 행복을 위해야지 뭔가 국가의 존립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면 안 돼. 기계가 대체하겠지 다. 근데 우리나라가 해결해줄 수도 그 기계 도입을 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인구는 오히려 적은데 인프라는 또 돼 있으니까 AI나 로봇을 도입하기에 좋은 환경일 수도 있다. 지금 당장 CGV도 내가 CGV 알바할 때만 해도 70명 정도의 알바생이 있었는데 지금
한 5명이면 끝이야. 그래서 처음에야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키오스크 도입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떨어지는 노년층 때문에 문제지만 요새는 어르신들도 다 스마트폰 잘 쓰고 막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너무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거기다가 이제 한 10년 지나면 그 밑에 세대들은 뭐 다 너무 잘 쓰니까 문제 없을 것 같아. 우리 엄마도 네이버 이런 걸로 검색 안 해. 유튜브로 다 정보 찾아가지고 보고. 아니야, 엄마 블로그도 많이 봐. 블로그랑 유튜브 2가지 트랙으로. 2트랙. 크로스 체크. 비 저게 엄마한테 온 걸 수도 있어. 그 뭔가 블로그 하고 이렇게 찾고 이런 유전자가. 그러니까 엄마한테 어디 여행 가자고 제안을 하잖아. 그럼 엄마는 싫다고 안 간다고 하다가 어찌 그래 가자라고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엄마는 그걸 파기 시작해. 만약에 베트남 간다라고 하면 엄마 여기가 맛있다던데라고 하면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렇다더라. 이러면서. 홍담비의 어머니인 거야. 어머님도 그냥 그 세대에 태어나셔서 그냥 그렇게 그 모양으로 이제 자식들 낳고 이렇게 시집살이 하고 사신 거지. 만약에 어머니가 지금 세대에 태어나서 담비 나이 뭐 이랬다 그러면 담비처럼 행동하시지 않았을까? 그냥 해외여행도 막 다니고 막 알아보고 뭐 블로그 글도 꼼꼼하게 막 정리하고 그러셨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어디 가자라고 했을 때 엄마가 싫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자식들이 돈 쓰고 뭔가 시간 쓰고 본인을 위해서 너네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살지 말라. 이게 엄청 큰 거야. 근데 막상 또 가면 엄마가 그걸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시큰둥하고 이러면은 그냥 엄마 이런 거 진짜 싫어하나 보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막 그렇지 않았을 거야. 근데 엄마가 가면 너무 좋아하고 엄마가 막 말도 안 통하는데 그냥 너네 가서 한번 얘기해봐 이럴 법도 하잖아. 근데 그냥 얘기 안 되는 걸로 뭐 이거 막 손짓으로 막 달라고 막 이게 엄마가 막 그렇게 하고 그냥 어디 가가지고 체험을 하는 게 너무 좋고 너무 좋다 이런 것들 표현을 열려 있으신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왔으면은 그러니까 왜 한식 먹어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 지금 먹을 수 있는 거 먹어야지 약간 이런 태도거든. 그런 걸 보면 엄마가 되게 욕구를 누르고 살았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그리고 어찌 보면 도전 정신이 있으신 분이니까 제주도까지 시집가지 않으셨을까 육지 여자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엄마가 되게 짠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엄마한테 뭔가를 되게 좀 그런 경험을 우리가 채워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돼. 추석 때 이모 할머님이랑 놀러 가라고 뭐 끊어드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거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따로 놀았으면 좋겠어. 우리 신경 안 쓰고 그냥 엄마가 놀고 싶은 대로. 이모 할머니랑 놀라 하면은 이모 할머니 신세진다고 생각해가지고 또 막 귀찮게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애초에 그냥 취소 안 된다고 해. 티켓 끊어버리고. 이거 취소하면 100% 돈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해외여행을 그동안 갔던 거야. 엄마 모시고. 아니 근데 이제 보면은 근데 어머님이 좋아하지만 또 자식들이랑 취향이 좀 다른 게 있어서 꼭 자식들이 꼭 데리고 가야 되는 건 아니신 것 같아. 그리고 혼자서도 좀 잘하실 수 있는 성향. 오히려 본인이 편한 그러니까 친구 같은 뭐 이모 할머니라든지 뭐 이런 분들하고 가는 게 더 재미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란 역할을 벗어나는 게 엄마한테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 이경숙으로 살 수 있는 그 시간 그걸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아빠도 신경 쓰지 말고 우리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엄마가 놀고 싶은 대로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엄마란 역할을 벗어나야 돼. 왜냐면 여행 가서도 자식들 불편할까봐 챙기고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거 챙기고 이 다리 긴 자식이야 저 뒷자리에 앉아서 불편할까봐 앞자리로 가라든지 뭐 이런 거 챙기시느라고 본인의 그걸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아빠는 나 빤스 어딨어? 막 이러면 엄마한테 찾아. 본인 빤스를 본인이 챙겨야지. 근데 나는 인지 못했는데 내가 그걸 아버님한테 구박을 했다더라? 아, 진짜요? 아버님은 어머님한테 속옷을 찾으시네요. 막 내가 그런 말 한지는 몰랐는데 내가 그거를 입 밖으로 내뱉었대.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랬거든. 승우 엄마, 나 빤스 어디서? 그러니까 이거 막 이랬어. 이걸 이렇게 찾는다고. 진짜 마음에 안 든다는. 아버님은 어머님한테 속옷을 찾으세요?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대.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버님한테 그래서 일부러. 아빠가 엄청 머쓱했어 막. 오히려 내가 남이니까 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잖아. 자식들은 말 못하고. 우리가 말해봤자 그냥 흘려 들을 거를 남이 말하니까
자 이렇게 하는 게 있었을 거거든. 그리고 이제 또 나는 약간 아버님에게 약간 프리패스 이런 게 있으니까 나는 이제 뭘 말해도 막 미운 털은 안 막히니까. 근데 그 이후로 최근에는 그냥 아빠가 아빠 가방을 챙겨가지고 그냥 엄마한테 그런 거는 안 차. 적어도 속옷은 안 찾더라. 다행이네. 맞아, 그게 좀 덜해진 것 같긴 해. 막 서울 와서도 이거 어디냐, 저거 가져오라, 막 그런 거 없어졌어. 이런 게 좀. 그러니까 한나 그 얘기를 한 이후에 그렇게 된 거라고 나는 생각해. 뿌듯한데? 좀 보면서 짜증이 날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자식들은 똑똑한 엄마한테 짜증나지만 말을 못하거나 말을 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내가 아마 말을 했다면 그런 걸 인지했기 때문에 내가 이게 타인으로서 아버님이 너무 기분 나쁘시지 않게 어떻게 말한 게 아닐까.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러면서 진짜 이렇게 팔짱 끼고 그건 아닌데요. 왜 이러실까? 이런 느낌. 아버님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넷이 같이 여행한 게 칭다오가 처음이었던 거지? 작년 작년 칭다오. 근데 1년 만에 다시 와서 너무 재밌었고 올해는 또 내가 못 오고 셋이만 오게 되는 건가 했는데 정말 맞지. 운이 좋게 일정이 맞아서. 나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매년 와야 되나 이러면? 뭔가 매년 칭다오에 와야 돼. 그러니까 매년 칭다오 와보고 싶고, 근데 칭다오는 좀 주기적으로 와야 된다. 와야 해. 말레이시아도 주기적으로 와야 돼. 발리도 주기적으로 가야 돼. 뭐 어쩌는 거야. 다 좋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넷이 여행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 근데 나는 1년에 한 3개월은 외국에 여행을 다니고 싶어. 연달아서는 아니더라도 그냥 다 합쳤을 때 한 1년에 3개월 정도는 외국에서 이렇게 여행하고 나머지 시간 또 열심히 일하고 약간 이런 정도가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원하는 균형적인 삶이라서 아무튼 이 멤버로 또 칭다오로 와서 너무 재밌었고 내년에도 다시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넷이 다니면은 막 웃을 일이 많아서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깔깔깔깔 거리면서 웃는 거 앞으로도 그런 여행들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불편한 게 없어서 그냥 다 편안하게 있는 것 같아서. 또 다음 여행은 어디로 갈까요? 어딘가로 또 떠나겠죠? 자, 다음 여행의 즐거움을 위하여.